안녕하세요. 대책 없는 고민 상담소 군 리스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솔을 그리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이길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진눈깨비 소년 마감을 했고 처음으로 어느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사파를 한 장 그렸습니다. 또 그라폴리오에서 연재 제의도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이 연재에 대한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늘 조금은 설레이고 또 조금은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즐거운 일이에요. 군 리스너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대책 없는 고민 상담소라는 건 말 그대로 딱히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상담소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가끔씩 뭔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어느 누군가에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럴 때 카페길만에 오시면 됩니다. 카페길만은 네이버에 있는 온라인 카페입니다. 검색창에 군 리스너 혹은 카페길만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카페길만에 올려주신 사연을 읽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은 제가 그리는 만화, 웹툰 진눈깨비 소년의 한 애독자분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인 사람입니다. 늘 진소 잘 보고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제가 고3일 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성적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서의 스트레스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밤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겠지만 저에게 그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어느새 또 지나가 버린 하루가 원망스러워 주책맞게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려고 해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진솔을 만났어요. 아주 좁은 독서실의 화장실 한켠에서 정말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며 네이버 창을 하염없이 보다 진솔을 발견했습니다. 순위권 아래에 있던 웹툰 왜였을까요? 평소에 웹툰을 하나도 보지 않던 제가 진솔을 클릭한 것은 그렇게 만난 진솔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비치던 마음이 숫자뿐이던 머릿속에 누군가 아주 따뜻한 소라색을 붓으로 간질간질 채워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진소를 닫았습니다. 이 웹툰을 한 번에 다 읽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소는 금요 웹툰인 동시에 제가 아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꺼내보는 내 기분 웹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먹고 너무 졸리던 책상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읽었고, 어떤 날은 모의고사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화장실에서 울다가 읽었고, 또 다른 날은 내가 세워둔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읽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과 일러스트들을 캡처해 가면서 정말 아끼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든 생각은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상투적이고 보편화된 표현이지만 그래, 나는 나 자체로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식으로 누군가를 이길 수는 없어도 마음을 다친 사람 옆에 조용히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진소는 제게 정말 매콤하고 달콤한 간식이었어요. 수능 전날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 참 열심히 했구나 하고 나를 안아줘야겠다. 수능이 끝났고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모든 남은 시험들을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원하던 대학에서 좋은 사람들과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저에게 또 시험을 치르라 요구하고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요구할 테지만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늘 2016년이 밝아오면 진소 구독료를 제대로 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내네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주들을 기다리며 할머니가 덮여주신 아랫목 같은 뜨끈한 마음 안고 갑니다. 네. 제 이 댓글을 인스타와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는데 실제로 이 댓글을 읽고 무척 기뻤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어딘가 멀리 병 속에 편지를 담아서 흘려보낸 걸 누군가 발견해서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써서 보내준 기분이었어요. 뭐랄까 아주 고마웠습니다. 아마 이 댓글 덕에 몇 달은 지치지 않고 또 만화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다시 이 댓글을 꺼내 읽어볼 작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공경하는 혹은 좋아하는 그런 작가나 배우나 가수나 선생님이나 있다면 그런 마음을 팬레터나 댓글로 보내주시는 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다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다 못 볼 수도 있지만 당신의 메시지가 때론 무너져 버렸을 수도 모르는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더 좋은 만화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비밀 사소함의 명왕성 콧불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밀 사소함인데 그렇게 닉네임을 막 말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명왕성 코뿔소님은 제가 지은 가명입니다. 왜 하필이면 명왕성 코뿔소냐고요? 별게 다 궁금하십니다. 대답하지 않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그 말을 못해왔다. 정확하게 왜 고마운지 얘기하지 못했다.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들은 여기 쌍화탕이 있어 라고 하는 말 같았다. 아무 연관도 없는 단어를 찾았는데 어느새 연결이 되어버렸다. 뚜껑을 따고 직접 데워서 손에 쥐어주지 못하고 여기 있어, 먹어 하는 쌍화탕처럼. 감기에 걸려서 그런 걸까? 아무 티도 나지 않는 열이 있다. 왜 고마운지 그건 나를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왠지 둘 다 슬퍼질 테니까. 왜 그게 슬픈지 알 수 없으니 그것뿐이다. 네, 시를 쓰셨네요. 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여기 쌍화탕이 있어. 먹어.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담입니다만 전 쌍화탕을 몹시 좋아합니다. 예전엔 정말 매일 하나씩 쌍화탕을 먹고 자던 때가 있었어요. 그 쌍화탕을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잠이 잘 옵니다. 뭐랄까, 그 향이 있어요. 심신을 무척 안정시켜주는 그런 신비로운 향이 있습니다. 물론 감기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한 3주 정도 매일 마셨는데도 낫질 않더군요. 전 테라플루도 몹시 좋아합니다. 근데 테라플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화학적인 향이 나서 쌍화탕을 좀 더 좋아하죠. 테라플루도 마실 때뿐이고 역시 감기에는 큰 효과가 없더군요. 정확한 감기약은 없다고 하니깐요. 제가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질 않아요. 어머니는 그게 늘 제가 김치를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기시는데 김치에 면역력을 돕는 성분이 있다고 하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회사에 다닐 때 한 6개월 정도 기침이 멎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 앞에 있는 가정의료원에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갔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왜 기침이 멈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하시더라고요. 폐에도 큰 문제가 없고요. 저는 그 호흡기까지 했었어요. 그 영화에 보시면 훅 들어 마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역시 기침은 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 저와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이거구나 하고 자가 확진을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과식,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된 식생활, 그리고 식사 후
바로 수면에 이르는 것, 그리고 커피. 네, 저의 하루입니다, 이것이. 그 흩어져 있던 퍼즐이 모두 짜 맞추어져서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써져 있던 거였죠. 네, 지금은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려고 애쓰고 또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많이 먹는 것보다도 예전에는 거의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밥을 먹으면 제가 졸려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위장이 좀 약한 편이라서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은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졸립죠. 기침이 많다 보면 목이 아프니까 목을 위해서랍시고 따뜻한 음료를 많이 마셨죠. 커피를 마셨죠. 엄청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요즘은 커피를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몇 잔이나 마셨을까요? 한 큰 컵으로 대여섯 잔 넘게 마셨던 것 같아요. 원두를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원두를 갈아달라고 해서 그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내려 마셨습니다. 감기라기엔 너무 길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신다면 전문의 주드 프라이데이 씨와 상담을 받으세요. 친절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엉뚱한 말만 했네요. 다음 사연도 역시 비밀 사서함에 글을 올려주신 천왕성 하마님의 사연입니다. 명왕성, 천왕성 하니까 오늘 기사에서 본 일론 머스크 씨가 대장인 스페이스X에서 2018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다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우주 진출은 마치 숙명처럼 들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지구의 문제는 어떤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구의 식량은 절대 부족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한 8억 5천만 명 정도 가까이가 기아에 시달리고 5초에 한 명씩 굶주려 죽는다고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우주로 나간다고 해도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연을 읽으려다가 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소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필력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소녀라고 말해두겠습니다. 작가님이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걸 오늘 알았는데 그동안 못 챙겨 들은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앞으로 자주자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고민들 중 하나는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진 지는 2년이 넘었고 마지막으로 만난 건 작년 9월입니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의 소개로 1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서로 오해가 쌓여 우발적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에서 만나게 된 거죠.
사실 흔들릴 거란 걸 알고 나갔습니다. 흔들렸어요. 저희는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오해도 풀렸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안 헤어질 자신이 있냐는 물음에 전 단박에 없다고 답하고 헤어져 버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못 놓고 있네요. 사실 지금도 전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보고 싶네요. 그 사람이 만지고 싶네요. 이런 마음을 그 후로 전했었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안 되겠대요. 매 순간순간 끼어들어 생각나는 그 친구를 잊지 못하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다는 천왕성 하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군 리스너는 오래전부터 연애 전문 고민 상담소입니다.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군 리스너에서는 세계 최초로 3단계 클리닉을 도입했습니다. 헤어진 분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3단계 클리닉. 자, 첫 번째 스텝은 일단 잠을 자는 겁니다. 웃지 말아요. 전 진지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일단 잠을 자세요. 스스로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네. 잘 시간인가 보다. 자꾸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옵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그렇게 잠을 자서 깨어났을 때에도 그 사람이 떠올랐을 경우 그때는 다시 한번 잠을 청해 보는 겁니다. 또 주무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주무세요. 만약 너무 많이 주무셔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밥을 먹고 걷는 겁니다. 우선 걷고 밥을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밥을 먹고 걷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민한 사람 중에 위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걸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남자가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어느 순간 누군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자, 1단계, 2단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단계예요. 치료의 단계에 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을 자고 먹고 걸었는데도 그 사람이 떠올라 힘들 경우 2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궁금하시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들으셨나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그냥 피식하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기뻤을 때도 웃음이 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아도 얼굴이 웃으면 내가 지금 기쁜가 하고 뇌에서는 기쁜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그 남자의 모습이 그려질 때마다 그냥 피식하고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래, 그럴 때가 있었지. 추억이네. 좋았지. 하고 그냥 피식 웃어 넘기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갈 수 있습니까? 지난 후에 좌절, 낙심, 그런 것들도 다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인생이니까요. 하고 피식 웃어 넘기는 겁니다. 다음은 역시 비밀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해왕성 뚝배기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94점으로 잘 본 편입니다. 주두님,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공허함은 무엇일까요? 뭐랄까 지금 저는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뿌듯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남들 잘 때 조금 더 공부해서 이룬 결과이고 4월 모의고사 때 반 1등한 애를 제치고 전교에서도 아마 한 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2등급 이상만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에서 2등급 이상 나올 텐데도 가슴 한구석이 비어서 마치 바람이 술술 통하는 것 같습니다. 문과 수학을 잘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 다 맞춰놓고 제일 기본적이고 쉬웠던 서술형 1번 문제를 실수로 틀려서 100점을 놓친 것이 아쉬워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안 한 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려가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아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결론도 재미도 감동도 없지만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학창 시절과 아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아주 포기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특별히 저만 수학 시간에도 다른 공부를 하는 걸 허락해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도만 편애하냐고 저항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수학 시험을 치면은 가장 먼저 답안지를 작성해서 복도로 나가는 것도 저였습니다. 제가 답안지를 덮고 복도로 나가면 오, 역시 주드야 하는 목소리가 온 교실에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능에서 제가 찍은 수리 영역 문제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자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해왕성 뚝배기님이 다른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중2 겨울방학 전에 내가 날 방학 동안 안 만날 거라는 말에 나는 상처받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헤어졌었지.
참 웃긴 게 이제 너의 발 아래 정도 되는 높이에 올라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너의 말이 이해가 돼. 다시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같은 고등학교에 왔으니 친구로 지내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너의 말이 그 말이 이해가 된다고 라고 추신을 붙여주셨네요. 네, 사실은 군 리스너는 청소년 고민 상담 전문 방송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듣고 계신 많은 청소년 분들도 사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우연히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신 해왕성 뚝배기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진해 이제 전교 한 자리 등수의 위치에 섰는데도 뭐랄까 허무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사연입니다. 사실 그런 고민은 당연해요. 일단 상위권에 들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적어도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회사 동료들이 사는 비슷한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 친구들과 비슷한 급의 차가 사고 싶어집니다. 친구들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보내면 친구들이 결혼하는 결혼식장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자신도 그런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려야 될 것만 같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비슷한 유치원, 학원에 보내야 뒤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죠. 사실 그런 건 끝도 없어요. 지금 공허한 건 목표하신 걸 대충 이뤄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잠시라고 생각해요.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생길 테고 그럼 또 그 목표를 위해 달리다가 또 다른 허무와 상실을 맛보게 되겠죠. 해두지 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부터는 왜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벌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좋은 학교에 간다고 아주 좋은 걸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뚝배기님처럼 노력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그건 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번 사귀었던 사람을 교정에서 자꾸 마주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 사실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해서 헤어졌던 사람이 자꾸 눈앞에 나타날 때의 대처법 3단계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진눈깨비 소년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라폴리오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요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아마 캡처가 잘 안 될 겁니다. 스크린 캡처가 그 보안이 걸려 있어서 대신에 그라폴리오에 오시면은 그 진눈깨비 소년 하단에 위치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폴리오에서 다음 주부터 재미있는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번 주 엔딩곡은 1964년에 연주된 비발디의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입니다. 고마워요.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